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기 항공 분야도 그런 모양이네요. 이제 이게 지금 조선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해서 한 번쯤은 좀 시끄럽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정규직, 또 거기에 또 비정규직, 거기 또 여자, 남자 또 나누고. 그래서 이게 한 두 단계 지나가서 그러면 대기업의 정규직하고, 그러니까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하면 한 40%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이게 현재 실제 그래요. 또 여성은 또 더 적어요.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부동산 문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 발전 잠재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눠져서 다 제대로 풀로 효용을 발휘하면 이제 충분히 잠재력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너무 남아서 못 쓰고 썩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도 아예 기회조차도 노리지 못해서 손가락 물고 그냥 놀아야 되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이 양극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해결하면 사실은 모두가 행복한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되죠. 근데 당장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조선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뭐 세계 최강의 조선 산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울산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220만 원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비자를 줘가지고 쓰고 있다고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저는 속으로는 그거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거야 뭐 하청업체 사장은 좋겠지만 그 지역 경제에 도움도 크게 안 되고 임금 격차만 심하게 하고 소위 노동 착취가 자랑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제가 기업분들 제가 자주 만나니까 조선 산업의 인건비 차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17% 뭐해서 뭐 한 20% 보통 이제 어제 한 10% 선이에요. 인건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비중이. 거기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이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죠.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카이야마 본사의 정규직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의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이러면 아마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3분의 1 좀 넘게나 뭐 그러지 않을까? 반도 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월급이 적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정규직이 되면 월급 더 받아야지.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주 같은데 여름방학에 가서 알바하면은 그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알바일수록 더 적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달라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예요. 그 최저선을 정한 거예요. 그것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 그것만 주면 돼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부에서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해요. 얼마 전에 그 우리 강원식 실장이 막 그 회의하면서 화냈던 것도 있던데 365일에서 364일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창원이야? 창원에서 그랬어요? 아, 그래서 뭐 아니 그 말이 되냐 대통령이 안 그래도 물론 그 제가 보기엔 계약은 그 이전에 한 것 같아요. 1년 지난 다음에 생긴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2달 후에 다시 고용하고 또 정규직 안 만들려고 1년 11개월 심지어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지 적정임금을 줘야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냐. 근데 전국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방침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 네.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부 공공부문만이라도 이제 할 건데 아마 이거 하면 또 어디서 막 씹을 거예요. 야 돈이 남아도 오냐, 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 분야부터 먼저 좀 모범을 보이고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가 아니고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최저 기준이지 적정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회가 모두 또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실제로 실용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운명이죠. 숙명이죠. 노동자의 숙명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겁니다. 단결해라. 단결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단체로 교섭할 권리도 준다. 헌법에서. 단체 교섭. 그리고 안 되면 집단 행동할 권리를 준다. 단체 행동권. 이거 헌법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역시 누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대신에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건 못하게 할 테니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시죠. 네, 좀 더 진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네, 짧게 하시면 많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산양면 풍화리의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오비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10년 전 통계로 보면 100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통영 인근에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방문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미만의 이 사람이 있다 보니 요양사가 들어오려면은 상대가 한 명만 되면은 시간 대비 좀 꺼려해서 들어오려는 요양사가 없으시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 섭외를 해봐고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도 그렇게 들어와 주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결국은 뭐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기는 한데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통영에 있는 섬 중에서도 한산도나 욕지도처럼 차량이 들어가고 3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곳은 차로 다니면서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다 하신다고 하셔요. 하지만 인원이 작은 곳은 한 명만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약간 도서 할증 요금 같은 거를 정하셔서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시면 도선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되는 거는 가족들이 내더라도 나머지 지원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요금을 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장애인 요양보호제도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근데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힘든 건 안 해버린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군요. 비슷하네요. 대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성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고성 저기 맨 뒤에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에서 오신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통영 고성에서 경영하고 있는 이상석입니다. 저는 양극화의 시작이자 결과인 안전과 금융에 대해서 제안 올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으로 계약되고 일용직에 이르면 공사대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저입찰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따르면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사업을 비교해 보면 맹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실시 설계상의 예산에서 안전 관련 비용은 단계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 전문 업체를 산업화한다면 현행 수준의 재원으로도 산업화를 통해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국가 금융정책을 볼 적에 대기업 중심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정책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아울러 중소조선소의 기자재 기업도 RG 지급 보정이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또한 최근 AI 세대를 맞아 전력 생산망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구조물의 제작 시에 넘어야 할 허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금융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의 내용을 간곡히 청드립니다. 행정,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 시간이 돼서 한두 분만 더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기 때문에 의령에서 오신 분 계시면 의령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손 드셨는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그 축약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함창 민주당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주윤식입니다. 오늘 저는 세 분 장관님께서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듣고, 야, 우리 경남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희망이 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김윤덕 장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막 가슴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토부에 계시는 차관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께서 5억 3특에 대한 계획을 아주 참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것이 실행이 되면은 약 20조 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밀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국토이용계획 확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보면은 5억 3특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조금 보완할 것은 통합되는 특별시의 공간체계 하이라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기준과 또 자생력을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은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KDI에서 풍부한 자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중시켜서 그 보완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무회의로서 국회가 협조 안 한다 기다릴 필요 없이 심의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서 보면은 전부 다 개발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국토연구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 거점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 성장 거점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면,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주면은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심하면 다 이룬 다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대통령께서 행정 통합을 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곳에 국비를 지원하라고 기재부 장관 불러가지고 지시만 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예.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십니다. 예, 5월 9일 못을 박아서 이제는 더 이상 연기도 없다. 다세대 주택 전부 다 정리하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역행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도 대통령께서 이래 정치를 잘하고 소문이 세계적으로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주택 가격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은 정리합시다. 예, 약간 네, 팩트에서 벗어난 얘기 줄여주시면. 같고.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양해 부탁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비치해드린 서면 의견서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말씀은 많으시고 2시간씩 해도 아마 앞으로 2시간을 더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쌓인 문제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이런 기회도 자주 또 가질 테니까 또 이런 기회 말고도 말씀하시고 제안하시고 지적하실 기회는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뭐 민원 또는 뭐 지역 문제 또는 국가적 과제 할 것 없이 사실 연간 국가에 접수되는 의견, 민원, 제안, 항의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몇백만 건쯤 된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도 뭐 엄청난 민원 양이 있었는데 제가 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한테 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좀 수집을 하자. 그래서 민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많이 수집해 오는 공무원들을 먼저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시를 했어요. 많이 발견만 많이 해라. 처리할 수 있는 건 또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거는 구청으로 넘기고 또 구청에는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은 처리하고 못하면 본청으로 넘겨라. 시청으로. 또 시청에 이제 각 뭐 국장 뭐 과장들한테도 얘기해놨죠.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해보고 못하겠으면 마지막으로 나한테까지 가져와라. 그런데 저한테까지 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닌 거죠. 뭐 미용실 가서도 물어보고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발관도 가보고 복덕방도 가보고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막 동네 골목골목 혹시 뭐 쓰레기 버린 거 없나 하수도 어디 깨진 거 없나 이런 거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시장을 7년 몇 개월 8년 가까이 재임했는데 마지막 퇴임할 때 보니까 민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민원으로 안 된 거죠. 그 전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제안하고 의견 내고 뭐 기분 좋게 서로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성남시에서 시민들께서 잘 평가를 잘 해줘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제가 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적 차원의 민원들도 앞으로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민원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원래 잘 안 되는 거인 경우가 많아요. 해결될 건 대부분 다 해결된 거죠. 근데 안 되는 건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마지막에는 이제 행정공무원한테 갔다가 안 되면 정치인들한테 가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내가 하면 안 될 리가 있나?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를 미련을 가지고 막 계속 기대가 커지고 부딪히면서 화나고 상처 입고 왜 자꾸 막 이제 평생 하는 일이 일생에 오직 한 길인 민원을 낸다. 이런 사람이 수십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얼마나 한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취임해가지고 막 시장실로 쳐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 듣고 정말 진심으로 같이 공감하고 대화하고 했더니 제 경험으로 한 절반 가까이는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마지막에는 되게 저한테 그 안 되는 거 가르쳐 줬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생고생 안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 아무도.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대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 치고 갔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많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실 겁니다.
오해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장 대화는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관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하시고 이제 자치단체장들도 이제 좀 뭐 많이 하겠죠. 진지하게 얘기 듣고 와서 뭐 멱살 잡을 필 각오하고 하면 돼요. 예, 물론 여기 경호원들이 있으면 멱살 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예, 공직자들이 뭐 그런 생각하고 감수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게 하면 다 해결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 경남의 마음을 듣다. 이곳 경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좌석은 A, B, C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을 위해 일하고 계신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행사의 취지상 별도의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은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경남을 경제 안보 산업 허브로, 그리고 경남에서 시작되는 피지컬 AI 시대, 또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축이라는 주제로 참석하신 여러분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경남 발전을 위해 지역과 도민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안을 듣고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남 발전 비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경남지사께서도 오셨는데 거기 왜 맨 뒷줄에 가 계세요, 근데? 그랬어요?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지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여러분 나오신 것 같네요. 네, 우리 제가 5분이 오셨군요. 우리 민홍철 의원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래도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민홍철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도 계시고, 김종양 의원님, 네. 허성무 의원님하고 정혜경 의원님 앞에 와서 좀 그래도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같이 네, 경남이 멀긴 머네요.
서울로 가려도 상당히 멀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이제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지방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도 해주고 좀 도와주고 더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시면 알지만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그 정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께서 그러셨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은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실적이 맞아요. 이게 객관적 가치가 실제 그랬냐? 그럼 말이 안 되죠. 그 똑같은 돈을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한 채 뭐 100억, 뭐 80억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뭐 그런 사람들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어요?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언젠가는 정상을 벗어난 것은 반드시 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이 이치죠. 근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왜 이렇게 됐냐? 뭐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서울로 가요.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동네에 문제가 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여기 좋은 일자리 있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또 젊은이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맨날 그 기업인들 보면은 우리가 기업 활동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 저 지방으로 좀 가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지방도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딱 붙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땅값 싸고 또 편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뭔가 잘못됐죠.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가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 자원 배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 정치라는 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